음, 오늘 말씀드릴 건 지난번에 참 그때 날짜 먼저 날짜가 10월 6일 또 지금 살짝 넘어와서 12시 넘어가지고 이게 오늘 말씀드릴 건 지난번에 지지난번 영상 때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감정 조절하는 법, 이게 이제 감정을 조절해서 이 에너지를 수렴하는 법, 요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느라 말씀 못 드렸었죠. 이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게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설명을 빨리 드리느라 막 급하게 드리는 바람에 좀 이게 약간 설명이 좀 이 뒤죽박죽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때 대략 기억하신 분들은 감정이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감정과 대칭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요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인간이 이제 몸이 이렇게 딱 머리 몸으로 딱 구분된 게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고, 이 뇌가 있는데 뇌도 뇌 따로, 몸 따로, 뭐 장기 따로,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러 장기들이 별개로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기능이 다르고 약간 형태가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내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약간 구분은 돼 있는데 뭐 어떤 경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핏줄이라든가 근육, 신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은 한 덩어리예요. 다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분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되 하나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가 바란다라고 이제 달려나가면 그것과 대비된 에너지가 이 부분에 있겠죠. 보통 이제 뭐 단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어떤 성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단전호흡이나 수련 같은 걸 하신 분들은 대략 알겠지만, 이 경로를 온전하게 하는 거를 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새 나가는 경로로 가지 않게, 그래서 바른 경로를 유지하도록 해서 완전한 상태로 가도록 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로가 바르게 되면 잘 안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감정을 일으키면 그 바른 경로에서도 빠져나가게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성 에너지를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세부적인 건 이제 스스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에너지는 대표적으로 감정을 분출시키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욕망이죠, 욕망. 물론 그 욕망은 실제로는 뇌에서 발하는 법에 빠져나가는 거죠. 분노나 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분노나 두려움이랑 마찬가지로 뇌에서 빠져나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연구결과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그 쾌락을 느끼면 뇌에서 호르몬이 발현이 되죠. 결국에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이제 에너지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정신적인 에너지는 또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이제 온전한 상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었다 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한 번도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나 어떤 쾌락이나 뭐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바래본 적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에너지도 온전한 상태로 있죠.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죠. 이런 감정을 바라면서. 마찬가지로 쾌락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커니즘은 다 같습니다. 일단은 빠져나가게 된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일으켰을 테니까. 왜냐면 살면서 태어났으면 일단 살면서 형제 자매가 있다, 질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한다 라고 하면 대학교 가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 또 여러 욕망들을 일으켜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환경이 돼요. 저절로. 그죠? 그래서 이걸 일으켜야지만 또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고통에 빠지죠. 근데 이런 걸 계속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 빠져나가요. 되게 빠르게, 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나가는 상태로 돌입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행이란 건 별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되돌리는 거지. 되돌리면 안 빠져나가는 상태로 다시 원래대로 상태로 원래 경로를 유지하게 가는 거예요. 원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런 감정들도 빠져나가지 않고 원래 상태로 그냥 다시 튼튼하게 유지해버려요. 다. 그러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결혼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과는 좀 약간 다르죠. 욕망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거리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갖는다든가 할 때 그럼 당연히 다시 어떤 육체적인 그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욕망보다는 자기의 영혼의 파트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욕망보다 그 욕망 이전에 순수한 사랑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에너지 소모가 있어도 다시 금세 회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에너지 소모가 커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수련이라는 게 에너지 소모를 회복해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바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잖아요. 감정을 되돌리면 됩니다. 그냥
감정을 그냥 되돌리면 돼요. 이거 감정을 내가 감정이 일어났구나 라고, 어떤 뭐 두려움 아니면 뭐 어떤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내가 관찰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분노나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전에도 지난번에도 가짜다 라고,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건, 자, 아까 말했지만 뭐 결혼 파트너나 뭐 이런 상대를 찾을 때는 진정한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진짜 진지하게 찾잖아요. 이거랑 그냥 피상적으로 어디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고 드라마 주인공이 갑자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저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짜잖아요. 그게 본인은 속으로 진심으로 이 아이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방적이잖아. 그죠? 일방적인 것이고, 그쪽은 얘를 알지도 못하잖아. 그죠? 당신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관념에서 수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체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감정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완전해지는 방법은, 이게 모두 가짜다라는 걸 인식하고 완전한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의 자리에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진짜 이거를 저도 제가 수련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엄청난 재능을 필요로 했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도전을 했어야 했고, 그거를 갖다가 고비들을 다 넘어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궁극의 자리로 가야 한 번에 한 큐에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산에 가서 단 하루 만에, 물론 단 하루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막 몇십 년간 닦아온 게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제가 기억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이미 수련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한 거를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사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정확히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주 초창기 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안암동으로 이사 갔었는데, 원래 봉천동에 살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79년도에 부도가 나왔어요. 5.16 쇼크 때 부도가 나서, 그때 이제 당시 직원이 결제 대금을 들고 튀어버리는 바람에 부도가 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빵봉투가 있었는데, 큰 빵봉투 2개에다가 현금을 꽉꽉 채우고 차 한 대 타고 떴습니다. 제가 원래 인천 주안동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승용차가 있었고, 승용차 운전수한테 차 가지고 가라고 그냥 월급 대신 차를 주고, 79년도에 차면 되게 비싼 차가 끌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시절이에요. 그리고 봉천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봉천동에서는 초등학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 3학년 정도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암동으로 이사 갔던 게 4학년인가? 그럼? 3, 4학년인가? 아무튼 이쯤 되는데, 그때쯤 처음 앉아 있었을 때 어땠었냐면, 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어리니까는 이제 무념무상, 여러분들이 참 이게 기반 닦기가 어려운 이 무념무상이 너무 쉽게 됐었어요. 그때 저는 무념무상이 그냥 딱 앉으면 어땠냐면, 이 몸 전체를 뭔가 폭신폭신한 게 이렇게 감싸는 느낌. 그 다음에 근데 폭신폭신한데 따끔따끔해요. 이게 폭신폭신한데 따끔따끔한 약간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신이 이 기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전이라고 하는 기혈에 들어가 있던 느낌인 거예요. 이 원신이 기를 느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신이 기를 느낀 거고, 이 몸이 느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폭신폭신한 거는 아마도 원신이 느낀 거였을 것이고, 따끔따끔한 거는 몸이 느낀 게 아니었나. 이미 벌써 몸이랑 육체랑 그때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었고, 원신이 벌써 이미 그때 커져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확히 근원을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고, 그리고 그 초딩 때 벌써 이미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안암국민학교 다닐 때 벌써 하루 종일, 사람 안 볼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중학교 때는 띄엄띄엄 하긴 했었는데, 집에 있을 때는 혼자 그냥 남들 다 잘 때 기다려서 새벽 밤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가족들 다 자면, 집이 그때 부도나가지고 망가진 바람에 거실에서 아빠랑 남동생이랑 저랑 셋이 잤었어요. 거실에서. 집이 옛날 한옥집이었는데, 안암동에 있는 거실에서 자고, 다 둘이 이제 자고 있을 때 혼자 일어나가지고 수련했고, 밤새도록 수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수련하고 있으면 이렇게 정지하고 앉아 있으면 이제 아빠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뭐하냐 이렇게 막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눈 잠깐 떴다가 다시 앉아서 수련하고, 밤새도록 거의 잘 못 잤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도 한 새벽 3시, 4시까지 매일같이 학교 가서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수련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입산수도 같은 걸 할 수 있느냐,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 진전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 경지까지 그 궁극의 자리로 한 방에 쉽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게 궁극의 자리로 한 방에 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제가 되게 막 제 지인 중에 되게 오래 수련한 사람이 있고 막 한데, 얘기를 해줘요. 포기를 해라. 뭐냐면, 뭘 포기를 하냐면 내려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짊어지고 있으면 이 궁극의 자리는커녕 계속 힘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마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발바닥이 안 아프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거를 한 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내가 수련하는 거는 이미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 그때 이제 94년도 95년도가 이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수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나는 나로서는 이미 나는 얻을 거 다 얻었다고 생각하기 벌써 아주 옛날 전이기 때문에 94년도 벌써 30년 전이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찾은 게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단계가 좀, 그러니까 거의 찾았는데 나머지 걸 찾는 이런, 그러니까 그거 찾을 거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 다음 단계를 완전히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2007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 산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흙집이랑 나무로 집 이렇게 만들 때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너무 방법이 어려우면 전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쉬운 방법을 계속 찾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쉬운 거를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때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신이랑 또 원신에서 떨어져 있는 이 육신을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원래 분리돼서 이제는, 그때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그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원신 완성됐으니까 이제 나는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러던 상황에서 이 육신도 다시 회복할 방법을 찾아낸 거거든요, 2022년도에. 근데 혼자 찾았는데 이걸 설명하려니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나한테는. 근데 나한테는 쉽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이었는데, 감각적으로 그냥 성공을 한 건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 궁극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야 이게 이렇게 궁극의 자리로 한 번에 가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목표로 하지 않으면 진짜 몇십 년을 해도 그냥 계속 쳇바퀴 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어떠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이 대주천을 보통 소주천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주천이랑 비슷할 건데, 소주천이 얘가 이제 단전 쪽이 빵빵해지는 게 소주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근본에는 이제 이게 호흡이 되는 거는 이제 먼저 이제 무념무상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무의가 돼야 되거든요. 무의자연이. 이게 되면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경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상대로 돌려서 이게 뇌까지 올려서 다시 단전으로 되돌리는 이 과정을 하면 이게 대주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몸 전체에 있는 모든 기혈이 다 통해요, 한 번에 이걸로. 근데 이게 이 상태가 처음에 뚫을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대주천 처음 할 때는. 그러면은 이거를 되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꿈에도 그리지 않는 게 대주천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몸이 다, 모든 경락이 다 풀리고 몸이 다 좋아지니까.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을 어렵게 딱 했는데,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막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이미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울죠.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울어요. 울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감각을 이제 몸으로 다 때려 맞는 겁니다. 모든 감각을.
뱃속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못 느꼈던 걸 다 때려 맞게 되면 어떠냐면 당연히 안 좋겠죠. 완전 그러니까 평안했는데 안 들어오던, 일단 숨도 폐가 열려야 되니까 안 들어오던 숨이 들어와. 그죠? 근데 폐가 잘 안 열렸고 쪼그라들어 있는데 이걸로 다 억지로 숨을 쉬려니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여기가 인맥이 꽉 막혀버려요. 꽉 막힌 상태에서 단전에 있던 에너지가 끊어지죠. 이 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끊어진, 이게 끊어지니 온전했던 대류천이 되어 있던 게 갑자기 기가 따다다다다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은 계속 커지는데 몸이 아주 완전했던 상태에서는 계속 망가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몸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려면 이걸 다시 인맥을 뚫고 다시 동맥 뚫고 이걸 다시 대전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벌써 이미 원래 여러분은 완성된 상태에서 잔뜩 망가졌다가 진짜 어렵게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신을 만든 사람들은 원신을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원래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기 전에 온전한 상태에 있어요. 온전하게. 이 태어나기 전에 온전한 상태에서 막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힘들어하다가 수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힘들게 몸을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아니 이게 태어나서 온전한 상태에서 이게 기가 끊어지니까 온전했던 몸이 계속 망가지죠. 계속 망가져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가지고 있던 그 원신이 약간 커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발현이 된 원신이 아니라 원래 있던 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과 약간 분리가 되면 이게 사망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반대로 되돌려서 다시 결합을 시키고, 이게 끊어져 있던 거를 이어서 수련시켜서 온전한 상태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온전하게 육체를 건실하게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내부에서 원신이 다시 성장한 상태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원신을 성장시키면 반영구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몸이 망가지는 것만큼 힘들어요. 이렇게 세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원래 쾌락 반응인데, 그 어떤 와, 이게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다가 자꾸 끊어진 이유가 뭐냐면, 분기점이 너무 많고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분기점에서 이걸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영상 하나에,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를 다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풀고자 하는 주제가 너무 방대하니까 엄청나게 길어져 버립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그 얘기만 하려고 해. 이게 이 감정을 되돌려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줄 요약 중에 한 줄이라고 칩시다. 뭐냐면 이 새 나가는 감정들을 다시 되돌려서 자리를 잡게 하면,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던 흐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빠져나가던 흐름이 생겼는데 이게 다시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다시 일로 가요. 원상 제대로 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얘를 되돌리면, 이 감정을 되돌리면. 간단하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거를 잘 이해하신 분은 이것까지 그때 그 영상을 보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감정을 되돌리면 돼요. 그냥 감정이 새나가지 않게. 욕망과 두려움과 뭐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나가던 게 원래대로 갑니다. 왜냐면 원래 가는 길이 여러분의 원신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근데 근데 처음에 이 길을 뚫는 길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아까도 이 부분을 먼저 가는 거를, 빠져나가는 걸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길까지 가는 길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는 거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데 막혀있는 데를 뚫어야 되니까 의지를 계속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일단 제가 아직 호흡법은 말씀 안 드렸는데, 호흡의 기본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념무상, 무념, 그 다음에 무위지위, 그러니까 무위자연이거든요. 함이 없이 한다, 이것만 되고, 그리고 호흡은 그냥 길어지면 되는데, 길게만 하면 되는데, 이 감정을 내리는 건 이 호흡이랑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호흡이랑 관련 없이 그냥 감정만 내리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리면 흐름이 원상태로 가니까. 근데 호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무념과 무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무념이라는 건 감정이 없음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내리는 거는 호흡법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도 돼요. 자, 그런데 일단 그런 상태인데, 이 호흡을, 그러니까 감정을 내리면 얘가 온전해지겠죠. 여러분이 일단 감정을 내려서 원래 감정이 없던, 그런 어떤 감정이 전혀 없던 아이처럼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 호흡수련을 하기가 좋아집니다. 무념무상으로 가기가 더 좋아져요. 감정이 없어도 생각은 있으니까. 무념무상은 그 다음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위지위로 얘를 끌고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계속 얘를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몸에 막 땀도 나고 열도 나고 기감도 막 일어나고 하는데, 왜 힘드냐면 이 난이도가, 이게 수련이 올라갈수록 더 커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신이 있을 때 어떤 뭐 화가 일어나면 몸이 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게 난이도가 점점 커져요. 뭐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화를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엔 원신을 만들면 상당히 고생하게 돼요. 뭔 소리냐면, 이 감정이 일어나면 얘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큐로 그 상태로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완전한 상태, 어떤 욕망도 없는 상태.
여러분들이 일단 수련할 때는 가짜로라도 그런 상태로 가야 돼요. 진짜로 가야 돼요. 근데 진짜로 가면 되게 쉽게 가는데 가짜로라도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 뭔가 영생이라든가 이 육신을 가지고 거의 반영구조로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런 상태로 가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망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욕망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무념무상을 하려고 하면 잡념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욕심을 비워야지라고 하면 욕심이 더 생기죠. 그런데 내가 티끌만한 욕심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이 이걸 길을 끌고 올라갈 때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올라가는 게 죽기보다도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간혹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욕심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그냥 휙 가버려요. 쉽게. 진짜 쉽게 갑니다. 근데 욕심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길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 길이 아니면 이 사람이란 게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완성됐던 코스에서 그냥 단지 이걸 방법을 몰라서 분리가 돼서 사망하는 거거든요. 원신이랑 분리가 돼서 평범한 인간도 원신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신을 완성하면 더 빠르게 사망하는 이유가, 얘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기를 필요로 하고, 그 천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빨아먹어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 원신을 가진 분들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어쩌다 한번 내면은 일주일씩 잠을 못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로드맵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니까. 여기 이제 원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원신이 있으면, 얘는 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원신하고 좀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분이 약할 뿐이지 같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리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작으니까 뭐 천기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떠냐면, 그러니까 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신이다, 이렇게 원신이 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이 사람 몸 크기만큼 딱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원신이 만약에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하면 그게 마이너스 피드백이 딱 와요. 그러면 얘가 원신이 예를 들어서 성기가 빠지면 간으로 간기가 제일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흰머리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100발이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이걸 다시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하려면 또 이게 다 없어야 돼요. 감정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외부에서 천기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떠냐면, 이 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느껴져요. 딱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정확히 느껴집니다. 저게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네? 이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당하고 왔어요. 그 느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있을 때 그 일을 당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아, 이 느낌이 저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죠. 이게 왜 이런 느낌이 왜 나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후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되게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나한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사람인 경우에 제가 응원을 한 만큼 저한테 마이너스 피드백이 와요. 딱.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뇌로 정확히 뭐 낱낱이 알고 있는 게 낱낱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원신은 느끼고 있어요. 그대로. 원래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지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또는 도리에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피드백이 오고, 그걸 내가 아, 저 사람 나쁜 짓 하네 라는 걸 속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그게 저 사람의 나쁜 짓을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속마음에서 용서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나쁜 짓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 기준이 너무 단단해져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는 파란불에 건너야지 빨간불에 막 건너면 안 되잖아요. 차 들어오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인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겠죠. 이 정도는 단순하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더 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는 사람을 뒤통수로 때렸다. 이게 나쁜 놈이잖아, 그죠? 이런 나쁜 사람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 피드백이 와서 그때는 천기를 끌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운기를 하면 천기가 없으니까 내 명을 뽑아 가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드시 하는데, 수련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면 용서를 못하게 되겠고, 그러면 내 명이 계속 줄겠죠. 이렇게 돼.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싫어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거 본능적인 거예요. 그냥 아,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감각이 생기게 돼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전에 그러면 이 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도 작은 아주 미세한 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있었으니까 이런 분들도 똑같이 느끼겠죠. 똑같은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못 느껴요. 똑같이 이 피드백이 오고 있고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속에서 이 사람들을 도덕적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모든 게. 근데 이 피드백이, 그러니까 원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호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숨이 끊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운기하지 말아라 라고 호흡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호흡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데, 잘 때는 숨을 그래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막 숨이 안 쉬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가는, 쉬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면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예 숨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숨을 안 쉬는 아예 그냥 이렇게 심장에 올려놔도 심장도 거의 안 뛰고 호흡이 아예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몸이 유지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운기를 하니까 저는 몇십 년도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운기를 해버리면 빨리 가거든요. 순식간에 확 늙어버리는데, 그러면 운기를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발버둥을 치기도 전에 이제 원신이 거부를 해요. 호흡이 되는 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신이 그냥 아주 원래대로 처음 일반인 사람 저절로 그냥 수련이 아닌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감각이 좀 둔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거라 이게 판단하는 건데, 둔하기 때문에 용서는 못해도 막 이런 사람이 또 호흡을 하거나 뭐 마인드 컨트롤 하거나 하면 본인이 하던 그 건강법을 수행을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판단을 거두고 그냥 다 용서를 해버려야 돼요. 어떤 그러니까 판단은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일을 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되게 막 흉악 범죄자들. 저는 이제 옛날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흉악 범죄자가 기사가 썼을 때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제 며칠을 못 잔 적이 있었는데, 이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상태가 되겠죠, 사람이란 게. 근데 그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그 행위는 용서를 못해도 그 사람은 용서를 해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때부터 이제 호흡이 됩니다. 무념무상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다시 요약드리면, 감정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되돌리고, 감정을 다시 되돌리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새나가던 기가 뭐 이렇게 새나가던 뭐 어떻게 새나가던 기가 뭐 이렇게 새나가던 이게 다시 온전한 방향을 잡고 다시 온전하게 흐르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수련을 지금 몇 살 때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수련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하면 좋아요. 왜냐면 덜 망가졌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뭐 되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온통 다 막혀 있고, 게다가 생각도 많고, 게다가 판단 근거도 너무 많고, 너무나 용서하지 못할 게 세상에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싹 없애버리고 완전한 자리로 가겠다, 모두를 다 포용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을 해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쉽게 가려면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맥 동맥을 푸는 것도, 이거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호흡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까 기본으로 이 욕심이란 거는 비워야 됩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라 이 판단의 근거는 가지고 있대.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파장을 보내지는 마세요. 저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싫어하고, 물론 이제 되게 흉악한 범죄자가 있을 텐데, 이 사람도 원래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게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얘를 용서해 주세요. 얘한테 마이너스 파장을 보내면 여러분 생명을 얘가 써버립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거두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다 싹 판단의 이런 기준도 싹 없애버리고,
판단 기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대. 얘네들한테 마이너스 피딩을 보내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판단만 하시고 얘가 잘 되길 바라세요. 그냥 그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면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얘 때려 죽여봤자 죽인다고 제가 뭐 범죄가 다시 뭐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 한 행위는 나쁜데 이 나쁜 행위를 얘기를 해서 바르게 해서 더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게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범죄자들은 물론 이제 잘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교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거는 행정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더 머리를 써가면서 할 일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그걸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은 진짜 쉬운 게 무념무상 무의만 되면 그냥 앉아서 저절로 그냥 호흡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늘리면 돼요. 호흡을 길게 늘리면 되는데 기본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으면 판단구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럴 건데,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이걸 왜 또 특히 없애야 되냐면, 보통 인맥이 막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얘가 인맥은 이제 몸의 앞부분에서 흐르는 걸 인맥이라고 합니다. 동맥은 뒷부분. 근데 여러분이 어떤 가족이든 뭐 누가 됐건 연인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마음을 좁히고 그러니까 누가 됐건 어떤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얘가 막힙니다. 인맥이 막혀요. 마음을 닫으면. 반대로 여러분과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피드백을 주고 있으면 이게 동맥이 막혀요.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하면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인맥이랑 동맥이 풀리면, 그냥 인맥이 풀리면 기가 잘 내려가고, 동맥이 풀리면 잘 올라가서 순환이 잘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인맥을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동맥도 먼저 풀려면 얘가 마이너스 피드백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으니까 얘가 반대로 피드백을 주는 건데,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납득할 만한 설득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해결해주고, 뭐 빚진 게 있으면 갚고, 나쁜 말 한 거 있으면 좋은 말로 다시 갚아주고, 이걸 되갚아줘야 됩니다. 되갚아서 이 사람이 납득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풀려요. 하나씩 풀려요.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다 안 풀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풀어서 마음을 열고 하면 임동맥이 잘 풀려요. 그리고 호흡은 그냥 늘리면 돼요. 그냥 여러분 무념무상 무의,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아무런 걸림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수련은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호흡 늘리는 거는 뭐 그냥 시간 가서 늘리면 되고, 원래 호흡은 들이마시면 그냥 먼저 폐가 가득 차요. 폐가 이렇게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저절로 단전으로 얘가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감정으로 솟구쳐 내지 않는 이상, 이런 감정이 없고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는 저절로 쭉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자기 갈 길을 가서 이렇게 쭉 찾아 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요 무념무상, 그 다음에 무의 지위를 갖추고 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일주일, 피지컬이 멀쩡한 사람인 경우에는 뭐 하루 만에, 3일 만에 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만 해도. 제가 몇십 년 동안 뭐 이렇게 수련한 사람이 단전호흡이 제대로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또 딱 하루 설명해가지고 하루 만에 딱 단전호흡으로 그 단전호흡이 도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련을 뭐 몇십 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게 가족들한테도 뭐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피드백이 와서 여기가 막히니까 수련이 안 됩니다. 이거 싹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수련을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걸 다 푸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디테일한 거는 또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개개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건 오늘은 감정을 내리면 된다. 그리고 호흡도 그냥 무념무상으로 편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마이너스 피드백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이걸 다 해결해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가급적 로드맵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로드맵. 제가 이미 설명을 조금씩 드려놨기 때문에 로드맵을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이고, 가급적 이제 많은 분들한테 영상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해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